여러분들께서는 살면서 까마귀 아래턱이 떨어질 소리라는 우리나라 속담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는 상대편으로부터 천만부당한 말을 들었을 경우에 어처구니 없어 그런 소리 말라고 이르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아시안컵에도 부당한 언행으로 어처구니 없는 심판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바로 마닝 심판입니다. 손흥민에게 가한 어깨빵을 비롯해 안면 가격에도 중국의 마닝 주심은 한국의 옐로카드 집중 폭격을 선사했습니다. 중국인 심판진의 일관되지 못한 판정은 클린스만호의 아시안컵 항해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은 카타르 도하의 자신 빈 하마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아시아 축구연맹 아시안컵 카타르 2023 조별리그 2조 1차전 바레인과 맞대결을 펼쳐 3대1로 승리했습니다. 이 경기 한국은 전반 39분 터진 황인범의 골로 앞서 나갔습니다. 그러나 후반 6분 알아샤시에게 실점하며 1대1 균형을 맞췄습니다. 경기가 어렵게 진행되는 상황에 이강인이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후반 11분 왼쪽 측면에서 김민재가 빠른 패스를 건넸고 공을 잡은 이강인이 박스와 먼지점에서 강력한 왼발 슈팅을 날렸습니다. 공은 완벽하게 감겨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뒤이어 후반 23분 역습 상황에서 손흥민이 건넨 공을 황인범이 잡았고 오른쪽 측면에서 쇄도하는 이강인을 향해 패스했습니다. 이강인은 침착하게 왼발 슈팅을 날려 멀티골을 기록했습니다. 경기는 한국의 3대1 승리로 마무리됐지만 바레인과 1차전을 앞두고 심판 배정과 관련해 우려 섞인 시선이 있었습니다. 주심을 비롯해 부심 또한 모두 중국인으로 배정된 것입니다. 실제로 이 경기 주심은 중국 국적인 마닝 심판이 맡았고 부심도 모두 중국 국적이었습니다. 불안한 예상은 곧 현실이 됐습니다. 주심의 판정은 그야말로 자기 마음대로 진행됐고 한국은 전반 10분 박용우가 상대에게 파울을 범해 첫 번째 경고를 받았습니다. 전반 13분 김민재도 상대의 미드필더의 돌파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경고를 받았습니다. 마닝 주심의 과한 판정이었습니다. 제일 이해하기 어려운 건 옐로카드입니다. 김민재가 상대 수비를 막아낸 장면은 정상적인 수비와 몸싸움으로 봐도 문제없습니다. 하지만 중국인 마위 심판은 한국 수비의 기둥 김민재에게 카드를 부여했고 대표팀의 발등에는 불이 떨어졌습니다. 센터백 2명이 경기 극초반 옐로카드를 받으며 한국의 부담이 커졌습니다. 바레인은 이 점을 파고들어 더욱 날카로운 역습으로 한국 수비를 공략했습니다. 김민재와 박용우는 경고 누적을 피하기 위해 이전보다 신중한 플레이를 펼쳐야 했습니다. 카드 2장이 경기 흐름을 바꾼 셈입니다. 이어 전반 29분 이기재까지 경고를 받자 한국 수비진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국 선수들에게 엄격한 판정이 주어진 반면 마닝 주심은 바레인 선수들에게는 관대한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강인과 손흥민 등 한국 공격진이 상대에게 밀려 넘어지거나 부딪혀도 카드가 나오지 않았고 잠시 경기를 중단한 게 전부였습니다. 특히 전반 27분 이강인이 밀려 넘어졌으나 바레인 선수에게 경고는커녕 파울도 주어지지 않았으며 전반 31분 황인범이 거친 태클을 당해 쓰러졌음에도 경고는 없었습니다. 후반 1분 손흥민을 공과 관계없는 상황에서 가격한 바레인 선수에게도 경고는 없었습니다. 카드가 나오지 않자 바레인 선수들은 더욱 적극적이고 거칠게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표팀의 주장 손흥민이 상대 선수에게 발로 차이고 어깨로 얼굴을 가격당해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공과 상관없는 파울이었지만 카드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당한 몸싸움에도 카드를 받은 한국 선수들에게 내린 판정과 180도 다른 판정이었습니다. 이날 경기 한국은 전반전에만 3장, 후반전에 2장의 옐로 카드를 받았습니다. 더 거칠었던 바레인에 주어진 카드는 단 2장이었습니다. 카드의 숫자만으로 심판의 판정을 비판할 수는 없지만 바레인전 마닝 주심의 판정은 한국에 불리했고 일관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결국 클린스만 감독도 옐로 카드 때문에 계획에 없던 선수 교체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경기 종료 후 이른 시간에 너무 많은 카드를 중국인 심판이 냈다며 이로 인해서 경기 운영이 힘들어졌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어 그는 후반에도 마찬가지로 옐로 카드를 줄까봐 경고가 있는 선수들을 교체할 수밖에 없었고 너무 무분별하게 카드를 줬다며 중국인 심판의 미숙한 경기 운영을 꼬집었습니다. 한국은 1차전부터 주전 멤버 5명이 카드를 받아 중국 주심의 미흡한 경기 운영 때문에 시한폭탄을 안고 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중국 심판의 옐로카드 희생양이 된 손흥민도 작심 발언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날 선발로 나서 풀타임 소화한 손흥민은 예상대로 어려운 경기였는데 선수들이 개인 능력으로 어려움을 헤쳐서 뿌듯하고 이겼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하다며 첫 출발이 좋은 만큼 탄력을 이어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쓰잘데기 없는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뛰어가다 부딪히려고 해서 피하려다가 넘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손흥민은 후반 추가 시간 상대 진영으로 달려 들어가다 넘어졌고 심판은 손흥민에게 시뮬레이션을 이유로 옐로 카드를 줬습니다. 이렇게 첫 경기부터 중국인 마닝 심판 때문에
아시안컵의 계획이 꼬여버리자 한국의 네티즌들은 그를 향해 퇴출을 명령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중국인들은 이미 이 사실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심판의 권위를 이용해 횡포를 부리고 있는 중국인 마닝 심판은 중국에서도 악명이 높기로 자자했습니다. 이날 경기에 주신 마닝은 중국 자국 리그에서도 안 좋은 쪽으로 유명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지나치게 많은 카드와 불공정한 경기 진행으로 중국 슈퍼리그에서도 악명이 높은 심판으로 실제로 그는 중국 슈퍼리그 152경기에서 676개의 옐로 카드와 경고 누적 퇴장 25번, 레드카드 16번을 꺼내 악명이 높습니다. 이런 악명에 비해서 중국 슈퍼리그에서는 큰 신임을 받고 있는 심판으로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 참가했으면서 지난해 클럽 월드컵 개막전 주심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클럽 월드컵 결승전과 아시아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도 참가했습니다. 중국 즈보닷컴은 마닝이 카타르 월드컵과 클럽 월드컵에 참가한 심판이고 심지어 그는 AFC 결승전 2차전 주심으로 나섰다며 그 경기에서는 2장의 옐로 카드만 꺼내서 평소에 비해 적은 카드로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매체는 솔직히 마닝이 아시안컵 주심으로 합류했을 때 다들 놀랐고 한국전에서 한 것은 평소와 비슷하다면서 잘하면 그는 다음 2026 북중미 월드컵에도 참가할 가능성이 높은 중국 대표 심판이라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렇게 중국 매체까지 나서 자국의 심판에게 혀를 차고 있는 상황에 갑자기 일본 누리꾼들이 참전했습니다. 한국에게 경고 준 중국 심판이 정당한 판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중국 주심이 무더기로 한국 선수들에게 경고 카드를 줬고 유독 한국 선수들에게 민감한 판정이었지만 일본 누리꾼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일본 언론도 경기 후 이슈화된 경고 카드 문제를 짚었습니다. 일본 매체 사커다이제스트는 한국이 바레인에게 고전한 원인이 심판 때문이었다고 한국 미디어들이 지적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일본 누리꾼들은 다양한 의견을 게재했습니다. 이 중 한국의 옐로우 트러블이 추후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라는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가장 많은 공감을 받았던 댓글들은 대부분 심판의 판정에 찬성하고 한국 선수들의 거친 플레이를 지적하는 의견이었습니다. 한 누리꾼은 중국인 심판이 경고 카드를 준 것은 대부분 정당한 판정이었고 결코 한국에게 너무 엄격한 판정이 아니었다며 처음 몇 장의 경고 카드가 나오지 않았다면 그 후에 경기가 더 거칠었을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심판이 경기를 통제하기 위해 한 행동이라고 말했는데 이 댓글은 500개가 넘는 공감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누리꾼은 계속 경기를 보았지만 불가피한 판정이었다며 오히려 바레인 선수들이 깨끗한 경기를 했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자신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심판이 손흥민의 시뮬레이션 동작에 대해 경고를 줬을 때 호감이었다고 자신의 견해를 전했습니다. 이 댓글은 무려 700개가 넘는 공감을 얻었는데 가장 많은 공감수를 얻은 댓글이었습니다. 한편 클린스만호의 구멍으로 지목되고 있는 이기재 선수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날 클린스만 감독은 다시 한번 자신이 밀고 있는 이기재를 왼쪽 선발 풀백으로 기용했지만 기대 이하였습니다. 이기재는 계속 상대 선수와 경합에서 밀리는 모양새였습니다. 상대의 측면 공격수들의 돌파를 저지하면서 위험한 장면을 연출했는데 특히 실점 장면이 문제였습니다. 후반 6분 바레인이 좋은 연계 플레이로 공을 박스 안으로 투입했고 이후 최전방 공격수에게 공이 흘렸습니다. 바레인의 공격수는 침착하게 슈팅에 골을 만들었고 이 과정에서 이기재는 바레인의 공격을 저지하지 못하고 실점의 기점이 됐습니다. 이 장면 직후 클린스만 감독은 교체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이기재 대신 김태환을 투입했는데 이 장면 이후 한국은 편하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점 직후 교체는 누가 봐도 문책성 성향이 강했습니다. 여러모로 클린스만 감독 본인 스스로 이기재 감독의 기용이 실패라는 것을 인정하는 모양새였습니다. 이 장면을 제외하고도 이기재는 전반 28분 상대 수비수와 1대1서 밀려 무리한 수비를 하다 경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날 이기재는 6번의 지상볼 경합에서 단 한 번만 승리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수준이 떨어지는 바레인의 공격수였기에 다행이지 다른 상대와 맞대결이었다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클린스만 감독이 보낸 이기재에 대한 신뢰가 무의미해진 느낌이었습니다. 앞서 클린스만 감독은 원 소속팀 수원 삼성에서도 못 나오는 이기재에 대해서도 꾸준히 발탁하면서 대표팀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실전에서 제대로 실패하면서 지금까지의 신뢰는 모두 무의미하게 됐습니다. 이는 어느 정도 예견된 실패였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기재는 지난 2023 시즌 K리그에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리그서도 3개월가량 결장하면서 사실상 실전 감각이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선수 발탁은 감독 재량이나 누가 봐도 위험성이 큰 발탁임은 분명했습니다. 이 경기로 인해서 클린스만호는 풀백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대표팀 스쿼드에서 전문 좌측 풀백은 김진수와 이기재 둘밖에 없습니다. 김진수가 부상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경쟁 없이 클린스만 감독의
무한 신뢰를 받던 이기재의 부진은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만약 바레인전 후반과 마찬가지로 서령호를 좌측에 김태환을 오른쪽에 기용하게 된다면 사실상 클린스만 감독이 자신이 신뢰를 보내던 이기재를 대표팀의 구멍으로 여기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모로 요르단전 선발 라인업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으로 2차전부터 클린스만 감독이 풀백에 대한 어떠한 변화를 가져갈지 주목되고 있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도 이기재 선수는 국가대표 수준의 플레이어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냉정히 얘기해서 현 대표팀 수준에 맞는 템포를 전혀 못 따라가는 건 당연하고, 실점 당하기 전에 후방에서 우리 선수들이 풀어나오는데 이기재에서 빌드업이 딱 끊김을 보았습니다. 이기재가 엉뚱한 곳에 볼을 차버렸고 상대 선수가 볼을 받아 실점 장면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회를 시작했기에 저는 클린스만 감독을 한번 믿고 그냥 응원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인 심판의 횡포에도 국가대표 주장으로서 너무나도 멋진 모습 보여주는 손흥민 선수가 항상 자랑스러운데요. 확실히 손흥민 선수는 누구도 범접하기 어려운 캡틴의 품격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진중함을 비롯해 배려심과 속 깊은 통찰력까지 승부사의 치열함 속에 따뜻함을 갖춘 최고 국대 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손흥민 선수를 비롯해 우리 대표팀 선수들이 부상 없이 대회 잘 마무리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어느새 희망찬 2024년이 다가왔습니다. 작년에 원하던 일들은 모두 성취하셨나요? 지난 시간 스트레스 받는 일도 많으셨을 테고 힘든 기억들도 있으셨을 텐데, 행복하기 위해서 불행했던 기억들은 모두 의식적으로 버리고 좋은 기억들만 남기세요. 어떤 아쉬움이나 후회가 남는다면 그 또한 내일을 살아가게 하는 인생의 경험일 테니 너무 괴념치 마세요.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건 바로 당신 자기 자신입니다. 소중한 당신을 한때의 부질없는 걱정과 고민들로 괴롭히지 마세요. 천천히 가더라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도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속도로 걷던지 하물며 잠시 멈추더라도 항상 행복하기를, 가장 당신답게 살기를 응원하겠습니다. 2024년에는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기적처럼 이루어질 거예요. 2024년 새해에는 더 많이 웃고 더 적게 울며 문득문득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장 큰 성공은 행복한 당신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